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퓨리턴 리폼드 유니버시티 아시아 지역 대학원 건강학 박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노화와 노쇠의 차이점,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1차로 말씀을 드렸고, 노화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것이고, 노쇠는 늙어가는 과정 중에 쇠약해지는 것, 즉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 그래서 허약한 체질, 이걸 노쇠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서 노화는 왜 일어날까요?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강은 무지하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2025년 1월 12일이 오늘 주일인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란 상태에서 지금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모르는, 그리고 바로 또 회복이 될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치권의 잘못으로 온 국민이 지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화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더 늙었다, 또는 20년 더 늙게 보인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짐작하는데요. 얼굴을 봤더니 10년 이상 실제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인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스트레스, 내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늙어지는 건데, 그렇게 더 빨리 늙는 것도 이러한 얼굴에 나타나는 거는 얼굴만 늙어지는 게 아니고 신체 전체가 상태를 얼굴에 표현이 되거든요. 얼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얼굴이 실제 나이보다 10년 더 늙게 보인다. 60살이 실제 나이라면 70세로 보이거나 50세가 실제 나이라면 60세, 70세로 보이는 거는 지금과 같은 외적인 스트레스가 가득 찬 우리 국내 환경상 이게 한 달 안에 벌써 10년은 빨리 더 노화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다시 젊음을 회복해서 국가가 바로 세워지고 경제가 지금보다도 더 월등히 나아지게 됐을 때에 그때 대비해서라도 건강은 제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화는 왜 일어날까요?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노화를 거쳐 사멸에 이르게 됩니다. 범위를 넓혀보면 노화와 사멸의 과정을 걷는 것은 생명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일상용품도 많이 사용하면 그 과정에서 마모가 되고 더는 쓸모없게 되듯이, 우리 몸도 살아가면서 받는 각종 손상으로 마모되어 더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렇게 우리를 늙어가게 합니다. 노화와 관련한 이론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다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정확한 정설이 아니라 학설입니다. 첫 번째 이론으로는 프로그램 이론으로서 노화와 수명은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계의 족보는 태생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모두 40대에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사망한다는 운명이 유전자에 설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질병이나 노화, 수명과 관련된 많은 유전자를 찾아냈고,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발현 정도에 따라 노화와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으로는 텔로미어 단축 이론입니다. 텔로미어라는 것은 막대 모양의 염색체 양쪽 끝에 있는 DNA가 텔로미어인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래서 텔로미어의 남은 길이는 개체의 수명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세포가 아직 젊고
길이가 짧으면 노화되고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사실 객관적 나이는 매우 불완전한 바이오 마커, 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바이오 마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완전한 바이오 마커가 객관적인 나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각기능, 운동기능, 인지기능 등 건강 상태는 나이와 상관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나 텔로미어의 길이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인간은 생물학적 절대 수명의 몇 %쯤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학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활성산소 이론입니다. 활성산소를 잡으면 노화를 막을 수가 있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호흡 과정이나 음식을 소화하는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불완전 연소가 되어 나오는 일종의 찌꺼기가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건강한 세포를 전부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항산화 물질이 인체 내부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방어 능력을 이제 초과하고 뛰어넘을 정도가 되면 활성산소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인체는 손상을 입고 노화가 일어난다는 세 가지 학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몸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뇌의 노화, 우리 뇌의 노화는 일반적인 신체의 노화와 어떻게 다를까요? 또 뇌의 노화는 어떤 현상을 동반할까요? 뇌의 노화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뇌과학 분야에서는 나이 먹는 것이 바로 노화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뇌가 늙는다는 정의를 살펴보고 뇌에 대한 구조와 기능도 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달라지는 생각의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속도는 20에서 24세부터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은 30에서 34세부터 저하가 된다. 이게 뭔 말이냐? 노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초단기 기억, 즉 작업 기억은 주로 45세 이후로서 숫자나 문자를 순서대로 외우는 능력은 25에서 29세 이후부터 감소합니다. 반면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은 45에서 54세의 최고조를 이루다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른 인지 능력은 각기 다른 시기에 최고조에 달하는데, 특히 이 능력은 생활 방식이나 환경, 유전적인 성향, 의료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휘 능력은 70대 초반의 최고조로 다다르게 됩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뇌 역시 나이가 들수록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뇌는 다른 신체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창 때인 24세부터 자연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4세부터라면은 평균치는 25입니다. 그게 25세부터는 하룻밤만 자고 나도 뇌세포가 약 10만 개씩 죽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구조적인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때는 35세부터 급격하게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30대에 들어서면서 뭔가 깜빡깜빡하거나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기억의 중추인 해마가 있어요. 뇌 속에 해마가 40세 이후부터 매년 0.5%씩 줄어듭니다. 이게 우리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해마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기억이 다 저장이 되는 것이 해마인데 40대 이후부터는 0.5%씩 줄어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또한 정보를 생성하고 변형 또는 조작하는 능력과 기억, 추론, 새로운 연관성을 형성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치매도 알고 보면은 치매 증상이
완벽하게 발현이 되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 하면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년 전부터 차츰 그렇게 누적이 되다가 20년 후에 발현이 되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해마가 줄어들고 기억과 인지 능력이 퇴화가 되고 전혀 식구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나중에 그렇게 되긴 되는 겁니다. 이런 때에는 인삼 양형탕이라는 게 있어요. 인삼 양형탕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뇌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최적기가 40대에서 50대를 잘 보내면 노화의 시계를 더디게 가도록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맞게 될 정점을 더 효과적으로 폭발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뇌를 이제 생각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러는 것 과정에서 뇌가 젊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그리고 마칩니다만은 이 노화나 노쇠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6가지의 환제가 있어요. 소개해 드립니다. 건강을 되찾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미환이라는 게 있어요. 가까이 내가 보여드릴게요. 정미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미환은 스태미너, 남성 여성 스태미너와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즉 복구를 시켜요. 회복을 시켜요. 스태미너 하면 무슨 뜻인지 아마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남자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스태미너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자신감과 효율성과 능력이 생기고 뇌가 역시 신생화됩니다. 젊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몸 안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지병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고 났더니 콩팥이 안 좋아서 얼굴과 발, 다리가 몇십 년 동안 얼굴, 팔, 다리가 붓는다든지 이런 것 등등, 또 통풍으로 온갖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노출된 사람들은 정미환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것은 100% 약초만 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여기 버무려서 환으로 만들 때에도 찹쌀풀로 만들지 않고 물로 버무려서 환을 만들었어요. 이게 100% 내추럴입니다. 이게 아무리 오래 먹어도 상관없어요.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 2, 30알씩 2번 이상을 3번도 좋아요. 그렇게 2, 30알을 먹기 바랍니다. 털어놓고 입에 털어놓고 물 마시면 돼요. 그렇게 정미화는 이렇게 힘과 용기와 에너지, 스태미너를 높여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감미환입니다. 간자가 붙으면은 여러분이 뭔지를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 간염 또는 여러 가지 간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2, 3번 2, 30알씩 털어놓고 마시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고형차로 허가를 받은 것이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100% 이것도 내추럴입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걸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 이게 아주 간에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고자 만들었던 겁니다. 술 자주 드시는 분들, 그동안에 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감미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소화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화환이라고 되어 있죠. 위장 기능이 안 좋아서 뭘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 증세가 생기시는 분들, 변비가 심하고 설사가 심한 분들, 그리고 식체, 주체, 술 먹고 체한 거요. 식체, 주체, 어체, 고기 먹고 체한 거, 이거 전부 다 100% 약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먹어도 이게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가족에 모두가 다 한 병씩 구입해서 놓고 수시로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드시기 바랍니다. 한 5분도 안 돼서 뱃속이 편해지면서 이 뇌와 이 위장은 또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뱃속이 편해지면서 뇌가 또 명색해져요. 맑아져요. 그리고 십전대보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십전대보탕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십전대보안의 약초를
그대로 10배에서 15배 물을 넣어서 끓인 겁니다. 달여낸 것이고, 달여낸 걸 마시면은 십전대보탕 같은 경우는 흡수는 빠르지만 약효, 약 성분에 있어서 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환은 물을 넣어서 묽게 한 게 아니잖아요. 묽게 한 것이 아니고 원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보약으로 드시는데 왼쪽 오른쪽 신체 그다음 위와 아래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를 밸런스를 맞춰줘요. 균형을 잡아주는 보약 종류에 속합니다. 하루에 2번, 3번 이것도 2, 30알씩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중 익기환입니다. 이것도 보중 익기환은 약 740년 전 중국에서 내려온 전통 처방입니다. 이것은 아까 소화와는 위장 기능이 좋긴 좋은데 체했거나 속이 더불어갈 때 먹는 거고, 이거는 위장 기능이 아주 안 좋으신 분이 있죠. 위염 또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그것뿐만 아니라 비장, 또 온 전신의 신체가 안 좋은 부분을 잡아줍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의왕탕, 의왕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약 중에 보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약으로 아시고 집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14세 이상은 하루에 두세 번 20알씩 30알씩 드시면 되고, 14세 이하는 10개 내지 한 15개씩 그렇게 꾸준히 먹다 보면은 몸을 건강하게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고 회복을 시켜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이제 시판돼서 나오는 것이 당미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지금 만들어서 테스트는 다 거쳤어요. 그 당미환도 100% 천연 내추럴 약초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혈당을 조절해 줘요.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음식을 조심해도 혈당치가 높아서 정상 혈당치가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오래되면은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약으로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합병증이 많잖아요. 당뇨는 그것을 예방을 해주면서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효과를 내는 것이 당미환입니다. 이게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셀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셀젤은 40년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 바르는 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온몸에 체내의 세포가 부활을 시켜서 모든 병든 세포, 노화된 세포, 고장난 세포 있죠. 변형세포, 기형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부활 의학적인 차원에서 셀젤이 널리 지금 주로 피부관리실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젤, 우리 코스에서 만든 셀젤 하면 거의 다 알아요. 그것도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판매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판매를 위한 목적보다는 소개를 해 드렸을 때 잘 몰라서 건강을 잃어버릴까 여러분의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주로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학 박사 학위생들이 지금 2기생, 이번에 이제 5월 6월 달에는 3기생이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2년 8학기 과정으로 등록해서 박사 정식 미국의 필턴 대학교에 박사 과정을 그렇게 저한테 문의를 해서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위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이 난리난 이 참 어떤 한 친구가 어떤 한 놈이라고 할게요. 아예 한 놈이 주술 중독, 주당 술 중독, 유튜브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증세로 지금 한 나라를 지금 비상계엄 선포해서 말아먹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붙잡지 못했는데 빨리 붙잡아서 이게 법정에 세운 다음에 그러면 반드시 나라는 정상으로 속히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공장 사업체를 3개를 갖고 있는데 전부 안 좋아요. 상태가 지금 내일 모레 쓰러질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중소업자들, 자영업자들, 골목 상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 내란 상태를 정부나 위정자들이 정리해서 빨리 속히 정리해서 법적인 세권 세우고 탄핵할 건 탄핵해서 처리를 해버리면은 머지않아 희망을 가지고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그때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하더라도 그것을 잡아주는 것들을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그걸로 잡아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건강해서 앞으로 밝은 참으로 보통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보통 한 10년 20년은 젊게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훗날 좋은 시절 만나서 큰 비즈니스나 사업도 성공하시고 행복하고 화평한 우리 행복한 나라에서 잘 살기를 원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